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자, 우리는요, 속담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담이,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언제 이런 속담을 들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만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한국 문화를 담은 언어 코드. 자, 그게 속담이다. 속담 속에는 한국의 문화를 어, 많이 속담이 한국의 문화를 많이 담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문화를 자, 식, 주로 보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로 볼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속담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식생활 속담들을 봤는데요. 뭐가 생각나요? 식생활 속담 중에서 뭐가 생각납니까?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되겠다. 이게 먼저 생각났습니까? 또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 두부, 콩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속담들도 참 많았고, 그 다음에 쌀, 떡,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예, 떡과 관계되는 속담이 진짜 많았습니다. 맞죠? 자, 그 이유는 한국이 이제 쌀 주식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런 내용을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한국은 쌀 주식 문화예요. 그래서 속담 속에 이제 쌀이나 쌀로 만든 떡과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딱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밥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밥 힘으로 산다, 뭐 한국인의 밥심 이렇게 음식 광고할 때도 밥의 힘, 여기서 심이라는 것은 힘을 말해요. 그 여러분 심부름 알죠? 심부름. 그게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의 힘을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심하고 힘은 둘 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밥이 중심이 되는 그런 표현들이 많죠. 그리고 한국에서 주식과 부식은 구별이 되었고, 그다음에 주식은 밥과 이제 국은 개인 한 사람이 하나씩 개별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찬은 같이 먹는 걸로 되어 있죠. 이런 것이 식사 예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식구, 밥 같이 먹는 사람들.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었고, 나와 밥 한 끼 해요. 이 노래 기억나요? 보통 밥을 먹자고 할 때는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친해지고 싶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쓰는 거죠. 시간을 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봅시다.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음식 문화를 통해서 보통 할아버지, 네, 조상이라고 합니다. 조상의 지혜와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족의 역사와 문화도 알 수 있고, 식사 예절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많이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잖아요. 자연환경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층과 관계되는 의미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이 속담의 의미를 생각했다면, 자, 이제는 이런 내용 하나만 해도 여러분이 한 4분, 5분 정도 발표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학교에서 다른 수업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 과제가 나오면 이런 내용으로 글쓰기나 아니면 말하기나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아주 수준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주생활 속담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주생활 속담으로 한국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우선 이제 집은요, 이렇게 신분 문화를 보여주죠. 아까 음식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모든 나라들이 신분 문화였죠. 그래서 한옥의 경우는 문, 그 다음에 지붕, 굴뚝의 크기나 질, 어떤 재료 아니면 모양 같은 걸로 그 신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중요성. 자, 보통 채 그러면 small building, 방은 잠잘 수 있는 곳, 간은 잠은 자지 않지만 필요한 공간이었어요. 그런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서 각각 집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고, 특히 여기서 안과 바깥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바로 역할 구분요. 자, 성별 역할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안쪽에서 사는 사람, 안주인, 지금도 안주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에게 안주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내라는 말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안주인, 바깥 양반,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자, 손님들이 오면 그 아버지들이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들은 안에서 또 식사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도 하고 그랬죠. 어머니의 힘은 바로 안방입니다. 네. 그래서 안방은 바로 주부의 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는 그런 관계. 보통 안방과, 자, 안방이 제일 좋은 방인데요. 위치도 좋고 크기도 크고 햇볕도 잘 들어오고, 네. 그런 방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은 부모님의 힘 때문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에서 출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안방의 건너편에 있으면 건넌방이고요. 그다음에 안방이 큰 방이니까 작은 방은 그냥 작은 방이라고 해요. 큰 방에 가서 엄마 지갑 좀 가져와. 작은 방에 가면 작은 방에 가서 그 오빠 가방 좀 가져와. 이런 말을 해요. 지금도. 자, 한국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나 그 다음에 효문화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집은 역시 그 자연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네, 그런 부분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생활이었습니다. 의생활 속담으로, 자, 역시 여기서도 신분 문화를 알 수 있죠. 그 옷으로 예전에는 다 신분을 표현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나라도 똑같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한국은 그 나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특히 여자 한복요, 뭐 결혼했다 안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가족, 나이도 보여주지만 가족의 구성 이런 것도 좀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한복은요, 색깔을 아무렇게나 입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몇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입을 수 있는 색깔이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한국에 와서 경복궁이나 아니면 한옥마을에 가면 한복을 빌려서 입고 다니면서 사진을 많이 찍을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물어보세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아가씨인데요. 네, 어떤 한복이 저한테 어울릴까요?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좀 추천을 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한복은 옷만 갖춰 입는 게 아니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다 갖춰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이 바로 체면의 중요성과 연결이 돼요. 특히 모자. 자, 선생님 모자라고 말했지만 그때는 모자가 아니죠. 뭐요? 갓. 네, 이렇게 큰 갓이 있었죠. 네, 갓을 안 쓰고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뭐 버선만 신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잘 없죠. 버선을 안 신고 나가는 일도 잘 없고요. 가끔 정말 기다리던 가족이 집에 와서 어머니라고 아들이 부를 때 어머니가 너무너무 반가워서 신발도 안 신고 막 뛰어나가면, 자, 그런 반가운 마음을 뭐라고 했죠? 버선발로 뛰어나가다. 버선만 신고 나간다. 지금 양말 같은 거죠. 버선발로 뛰어나가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반기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보통 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지요.
그리고 그 집신도 짝이 있다. 아주 싸고 별거 아니고 조금 신다가 이렇게 버리는 그런 집신도 짝이 있는데 왜 사람에게 짝이 없을까 같은 이런 사람의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신발에서 속담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의생활 속담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알 수 있고, 또 예절 문화도 알 수 있고, 사회 계층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속담으로 알 수 있는 예전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어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바로 속담이었죠. 이런 속담을 여러분 나라의 속담으로 바꾸면 똑같이 번역됩니까?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이 이번에 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나라의 문화를 소개할 일도 있을 건데요. 그럴 때도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더 보고 싶은 것은요. 자,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보통 사람 사이의 관계를 속담 속에서 볼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부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은 부모와 자식, 어머니, 아버지와 아이들의 관계, 그리고 아이들이 집 밖에 나가서 가장 처음 만난 분들, 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그리고 우리 집 옆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 대한 관계, 그런 것이 속담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기억합니까? 이 그림 기억합니까? 네, 부부가 싸우는 것은 물을 칼로 베는 것처럼 오늘 싸워도 내일 되면 다시 또 엄마 아빠로 가족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물론 너무너무 두 사람이 예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각각 자기 할 일을 할 때 이야기죠. 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은 새 옷이 좋고,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네, 임은 옛 임이 좋다. 그럼 여기서 임은 뭘까요? 임이라고도 하고 가끔 옛날 표현으로 님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더 좋다 이 말인데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그리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그 다음에 금슬이 좋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바늘과 실이 있어요. 자, 바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바늘, 그 다음에 실. 바늘만 있어도 이 일을 할 수 없고 실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바늘하고 실하고는 항상 같이 있죠. 그래서 자, A라는 사람이 저기 있는데 B라는 사람도 저기 같이 있다. 두 사람이 친하다. 항상 같이 다닌다. 이것을 바늘 가는데 실 간다라고 합니다. 부부도 그렇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자,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베스트 프렌드, 예, 단짝 친구, 저기 한 명이 가면 그 옆에 항상 같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에게도 쓸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 바늘 가는데 실 가지. 항상 같이 다니지. 이런 뜻입니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바늘 가는데 실 간다더니 바늘 가는데 실 간다잖아. 네, 이 말 오늘 하나 또 기억해 볼까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한국 그 전통 음악에 나오는 악기예요. 근데 이 악기를 이 두 개가 선생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 두 개가 서로 소리가 잘 어울리고 항상 같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자, 이 두 악기를 금슬이라고 하고요. 금슬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면요.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면 자, 옷으로
부부, 어머니와 아버지, 자,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했어요. 그 새 옷이 아니라 오래된 하지만 편한 옷. 네,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신발, 그 앞에서 봤죠. 집신도 짝이 있다. 그 다음에 실과 바늘. 그리고 아니면 자, 어떤 곳에 가면 이런 저울과 천칭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 보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나라에서는 자, 이런 표현 말고 또 어떤 표현을 씁니까? 선생님 많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두 물건이 있죠. 네. 자,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 속담에도 칼로 물베기와 같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까? 아니면 두 가지 물건이 있습니까? 여기 두레박과 항아리는요. 우리 예전에 자 지금은 수도에서 물이 나옵니다. 집에서 그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죠. 근데 예전에는 물을 기르러 이제 밖에 가야 했어요. 마을에서 사람들이 같이 쓰는 자 저기 밑에 땅에서 물이 나오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물 속의 물은 저기 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뜨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두레박을 내립니다. 그래서 두레박에서 자, 물을 이렇게 길어서 그 다음에는 자 이거요. 항아리에다가 부어서 여기 손잡이가 있으면 좀 더 들기가 좋겠네요. 네, 항아리를 들고 네, 머리에 이거나 아니면 어깨에 올려서 집으로 가지고 오죠. 자, 두레박과 항아리 두 개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레박과 항아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 다음요. 이번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 빨간색으로 표현해 둔 것은 여러분이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동물이 뭘까요? 화가 나면 네, 가시가 뾰족뾰족 나오는 건데요. 고슴도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엄마 고슴도치 이렇게 화났을 때 이렇게 뾰족뾰족 올라오면 자, 이게요. 아프겠죠? 선생님 아직 만져보지 못했습니다. 네. 가시니까 네, 아플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함함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함함하다는 부드러워. 부드러워. 털이 너무너무 부드러워.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 머리카락 한번 만져볼까요? 선생님 머리카락은 네, 아프진 않아요. 네, 부드럽습니다. 자, 선생님 스카프도 네, 좀 부드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털 말고요. 동물의 털을 부드럽다라는 것을 함함하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아요. 그냥 요즘에는 부드러워 강아지, 고양이, 부드러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전에 함함하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자 여기 베이비 있죠? 예, 동물의 아기를 새끼라고 하죠. 자, 동물의 아기. 아이고 귀엽죠? 이렇게 세 마리가 있네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맘마다고 한다. 우리가 보면 털이 가시같이 생겼으니까 딱딱하다, 아프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모든 엄마가 보면 자기 아이는 다 예뻐요. 맞아요? 네, 그 얘기예요. 네, 모든 엄마가 자기 아이들은 다 예쁘고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아이는 네, 잘생겼고 그렇죠. 자, 그 표현을 말합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맘하다고 한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맘하다고 한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네, 고슴도치는 자기 아기가 귀엽지만 또 토끼는 어때요?
또 토끼는 토끼, 자기 아기가 귀엽죠. 뭐 네, 모든 동물, 뭐 모든 사람도 다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자, 이런 속담도 있어요. 호랑이도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네, 호랑이는 모든 동물을 잡아먹지만 제 새끼는 안 잡아먹는다. 자, 이거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까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동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은 고슴도치하고 호랑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동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이런 것도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자, 부모와 자식은, 자, 부모님이 아이에게 피를 준 관계죠. 이 관계는 뭐 한 10년, 20년 따로 살아도 어쩔 수 없지요. 나의 아버지는 그냥 나의 아버지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나의 어머니는 그냥 나의 어머니예요. 그냥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버지 하지 맙시다. 어머니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바뀌진 않아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것도 여러분 나라에 있습니까? 선생님 찾아봤는데 일본어, 영어, 중국어에 다 있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 나라 말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자, 한국말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3번 반복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빨리 어머니하고 화해하세요. 네. 자, 그리고요. 교육 방법이 여기 나와요. 자,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준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자, 매는 아이를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탁 때리는 거 하나가 매 한 대예요. 귀한 자식은 매 한 대를 더 주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 그냥 떡 먹어. 뭐지? 선생님 반대 아니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라면 더 엄하게 가르쳐라 라는 뜻입니다. 계속 예쁘다, 아이고 예쁘, 괜찮아 괜찮아, 자 떡 먹어 떡 먹어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아이가 사회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부모님이 보호해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까? 자, 이제 인간관계 중에서 그 선생님과의 관계를 볼 건데, 자, 시간이 조금 되었네요. 잠깐만 쉴게요. 여러분이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오세요.